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요,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고요. 비스듬하게, 두 힘이 나란하지 않게 비스듬하게 어중쩡하게 작용한대요. 이때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방법.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던 간에 이 개념을 배웠다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것도 적중 확률 100%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죠. 자, 그러면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네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대요. 아, 선생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평행사변형법은 또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요.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물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대요.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 하나의 힘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자 이건데 그 알아볼 때 무슨 법을 사용한다?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한대요. 자, 그건 어떤 이유냐면 각각의 힘을 이웃변으로 해서요.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져요. 각각의 힘을 이웃변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쫙 하고 그려져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대각선의 뭐가? 길이가 합력의 크기가 되고 이 대각선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 물체의 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이와 같은 무슨 사변형을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항상 쫙 대각선을 그리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대각선이 나타내는 길이가 합력의 크기, 대각선이 나타내는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합력의 방향은 대각선의 방향과 같음을 이용해보자. 자, 여러분, 나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실험을 통해 구해보겠습니다. 실험 준비물, 과정을 확인해보고 실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한 물체의 두 힘이요.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요.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자, 먼저 나무판 위에다가 자, 방안지를 깔고요. 자, 방안지 한쪽 끝에 자, 압정을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자, 압정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자, 고무줄 끝부분에 줄이 두 가닥 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줄에 다음과 같이 그렇죠. 용수철 저울을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방안지 위에다가 점피를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 자, 그 점피가 중심에 오도록 각도기를 설치하고요. 자, 양쪽에서 자, 중심각이 60도가 되게끔 자, 일정하게 각도를 유지하면서요. 고무줄을 그렇죠. 점 P점까지 올 때까지 자, 용수철 저울에 힘을 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을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을 자, F1, F2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점 P점까지 쭉 잡아당겼더니 이번에는 한 2N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F라고 쓰고요. 자, 2N의 힘을 작용했다라고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듣고 좀 따라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참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1과 F2 힘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했는데 이 힘을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자, 화살표로 나타내는데요. 자, 0.2N에 해당하는 힘을 1cm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F1과 F2가 대략적으로 자, 이와 같은 길이로
자, 쭉 우리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F1과 F2로 화살표를 그렸나요? 자, 그렸어요. 자, 그러면요. 이 두 화살표를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번 직선을 쭉 그렸더니 어때요? 조금 전에 하나의 용설저울로 당겼을 때 몇 뉴턴의 힘이 나왔죠? 2뉴턴의 힘이 나왔죠? 2뉴턴의 힘이면 화살표 몇 센티미터에 해당하죠? 0.2뉴턴당 1cm니까 10cm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때요? 두 힘을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그려봤더니 이 화살표 10cm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물체의 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두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힘을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후에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용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2와 과정 3.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 2는 뭐죠? 자, 하나의 고무줄을 두 개의 용설저울을 이용해서 일정한 부분까지 당기는 실험이었어요. 자, 과정 3은 뭐였죠? 똑같은 고무줄을 똑같은 길이로 당기는데 용설저울 하나로 당기는 실험이었죠. 자, 여기서 측정된 힘을 뭐로 표시하자? 힘의 화살표로 표시하자. 과정 2에서 측정된 두 힘을 힘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과정 3에서 측정된 힘을 바탕으로 그 하나의 힘을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그 끝들을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어떤 도형이 그려졌습니까?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그려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은 뭐다?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과정 2와 과정 3에서 고무줄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같은 거예요? 고무줄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났잖아요. 두 개가 당기건 세 개가 당기건 혼자가 당기건 간에 같은 길이만큼 늘어났으면 힘의 효과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힘의 크기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과정 2에서 얻은 두 힘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F는 무엇을 그렇다면 의미하는가? 그렇죠. 답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정 2와 과정 3에서 고무줄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았잖아요. 그렇죠? 같았다라는 얘기는 과정 2와 과정 3에 힘의 효과가 같다. 힘의 효과가 같다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렇죠? 그러면 과정 2는 두 힘이 작용한 거고 과정 3은 하나의 힘이 작용한 거죠. 두 힘이 작용한 효과와 하나의 효과가 같다는 얘기는 두 힘의 합력이 과정 3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 2에서 우리가 얻은 두 힘을 이웃변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쫙 그렸더니 과정 3에서 얻은 하나의 화살표와 일치하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 물체의 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경우 두 힘의 합력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을 그려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 2에서 얻은 두 힘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F1과 F2의 그렇죠. 합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